먼저 토너를 사용해 수분을 가볍게 충전해주면서 피부결을 따라 닦아내며 결정돈을 해주고 있어요. 닥터 시카페어 토너는 무매력이 매력인 제품인 것 같아요. 용량도 상당한데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아서 벌써 거의 다 썼답니다. AHC에서 저의 최애 화장품 중에 하나인 랑콤 제니피크 더블 드롭 세럼을 표방한 제품이 있다 하여 구입해봤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문지르다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봤더니 파란 알갱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첫 느낌은 촉촉하고요. 파란 알갱이들은 문지르다 보니 사라져요. 암튼 이건 제가 앞으로 매일 사용해보면서 이 녀석이 더블 드롭이랑 대적할 수 있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세린 아이크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다른 아이크림이랑 다르게 눈가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확 들고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 점 또한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아이크림 중 9년 연속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양 조절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늘은 이걸 얼굴 전체에 펴바를 거예요. 제형 보여드릴게요. 유분감이 크게 느껴지지도 수분감이 빠르게 증발되는 느낌도 아닌 꾸덕하고 밀도 있는 듯 보이지만 엄청 미끄러지듯 잘 펴발려서 이렇게 여러 번 문질러도 피부에 마찰이 느껴지지 않는 제형이에요. 특히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는 다림질 하듯 쭉쭉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 전엔 이걸 얼굴 전체에 발라주면 피부 속부터 탄탄하고 쫀쫀한 보습이 채워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몇 통을 썼는지도 몰라요. 이 수분 크림도 제가 진짜 좋아해서 자주 바르다 보니 거의 다 써가서 지금 넘나 불안초조 상태라죠. 촉촉한데 피부에 싹 스며들어 사라지는 그런 일반적인 수분 크림이 아니라 피부 위에 이슬처럼 물기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랄까? 비싸지만 추천합니다. 그런데 왜 유분크림스러운 크림을 바른 후 수분크림을 쓰나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발라주면 건조함이 덜 느껴지더라고요.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프라이머 기능이 있으면서 화사한 복숭아빛 톤업을 해주는 에크몰 노모어 선스크린을 발라줄게요. 일반 선크림 바르듯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단 톤업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얇게 펴발라주는 게 좋아요. 광이 피부 위에서 짱짱하게 품어나오게 표현되기 때문에 오일이 충만할 거라 오해하기 쉽지만 요건 펄도 아닌 물막 반사광이에요. 여기에 무너짐 없이 오래 유지되면서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르는 즉시 픽싱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씩 발라주는 게 좋고 피부에 싹 스며든 건조한 스킨케어보단 겉면을 촉촉하게 해주고 바르면 쉽게 발리면서 피부도 예쁘게 표현된답니다. 잡티를 커버해줄 정도의 커버력은 없지만 생기 있는 톤업과 광택감으로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요. 어머나, 제 영상에 에크몰 쿠션 처음 등장하는 거죠? 작년 11월에 출시해서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쿠션이에요. 2호의 밝기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누디한 베이지 컬러감이 자연스러워서 저는 1호보단 2호를 선호해요. 후기를 보면 두오스 모두 어둡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부에 콕 찍어보면 노란기가 강하면서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 펴바르면 본래 피부톤과 유사하게 혹은 좀 더 화사하게 밝혀져요. 저는 얼굴만 하얗게 동동 뜨는 부담스러운 화장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잡티가 가려질 정도의 자연스러운 컬러로 만들었어요. 굳이 목에 안 발라도 될 정도로 목과 분리되지 않는 컬러랍니다. 눈썹 부분 유분기 제거 들어갑니다. 이따가 눈썹 그릴 때 밀리지 않도록요. 속눈썹 한 올도 컬링으로부터 놓치지 않도록 뿌리부터 잘근잘근 씹듯 컬링해줄게요. 호박빛 카라멜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펴발라 칙칙해 보이지 않는 그윽한 분위기를 표현해주는 중이에요. 눈썹 아래 모든 부분에 덧칠하여 눈썹뼈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 애교살에도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아차차! 입술에 은은한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뽀얗고 연한 복숭아빛 컬러 틴트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수분광이 은은하게 차오르면서 입술이 오래 편하네요. 코랄빛이 느껴지는 베이비 핑크 컬러가 사랑스러우면서 생얼립으로 바르기에 원래 내 입술인 것 마냥 예쁘게 표현된답니다. 저 너무 자아차찬하나요? 눈화장이 진해 보이면 안 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음영을 줬던 눈두덩 부분만 쿠션으로 밝혀줄게요.
이 부분의 컬러를 덜어내도 쿠션으로 덮은 안쪽엔 음영 컬러가 남아있어서 희끄무리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스민드 표현되었습니다. 짙은 브라운 색상을 날렵한 사각 모양의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 눈 앞머리의 경사가 완만한 느낌이 들도록 위트임 없이 일직선으로 그려줄게요. 눈 앞머리는 뾰족하게 표현해주고 눈을 반쯤 떴을 때 눈 앞머리부터 눈꼬리까지 일직선으로 표현되는 경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뒤쪽 3분의 2 지점부터는 윗면에 칠해줄게요. 사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눈매 모양이었어서 자주 하던 방법인데 해외에서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눈꼬리가 처진 저의 눈매를 보완하기 위해 그렸던 방법인데 타이트하게 리프팅된 느낌이 들어 좋아했거든요. 대신 눈꼬리는 너무 길게 빼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피부를 끌어올려 주어 즉각 리프팅이 돼 보이는 테이프를 관자놀이와 턱 라인에 붙여볼게요. 유분기나 제품이 발린 부분은 잘 붙지 않아서 닦아낸 후 붙여줄 거예요. 저도 처음 붙이는 거라 잘할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실패. 다시 여러 번 하니까 약간 성공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왔습니다. 약간 올라간 것 같죠? 하악각 부분 턱에도 붙여볼게요. 이 부분도 여러 번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다가 되었다 싶은 순간이 왔으나 테이프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저의 턱살과 중력의 힘 다시 한번 실감하는 현타의 순간도 함께 왔습니다. 반대쪽 눈에도 라인을 그려줍니다. 양쪽 눈 모양이나 처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눈 모양에 맞춰 라인의 모양도 다르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저는 눈 밑이 거의 일자 모양이기 때문에 아몬드 형태의 밑트임을 해주기 위해 언더 속눈썹 라인을 따라 베이스로 사용했던 호박 카라멜 색상으로 부드럽게 블렌딩하며 발라줄게요. 이어서 언더 점막을 컨실러 펜슬로 채워 흰자 영역이 확대돼 보이게 하면서 눈매도 더 뚜렷해 보이게 해줄게요. 눈썹결의 방향을 위쪽으로 세워 와일드한 분위기로 표현해주려고 헤어 왁스를 사용하려고 해요. 빗브러쉬로 먼저 빗어주듯 발라주면 뭉침 없이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스크류 브러쉬는 잉여의 양을 용도해주는 용도와 피부에 눈썹을 바짝 붙여 고정해주기에 좋아요. 요즘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해서 눈썹을 한참 안 다듬었더니 풍년이에요. 모양을 방해하는 잔털들만 처치하겠습니다.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 물을 심듯 한 올 한 올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런 눈썹을 표현할 땐 눈썹모 사이사이 빈틈이 있어야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면을 다 채우기보단 모가 두드러지게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오정력 높은 래쉬 픽서를 눈썹 방향을 따라 빗어주며 힘있고 진한 모를 표현해줍니다. 이건 블루빛 띠는 회검정색이라 눈썹에 사용하기엔 컬러가 좀 아쉽긴 해요. 원래 내 속눈썹인 양 자연스럽게 긴 속눈썹을 표현해주기 위해 라메코 속눈썹 중에 가장 긴 길이의 6호 속눈썹을 조각내어 중앙 부분부터 속눈썹 아래 점막 가까이에 붙여주고 앞쪽과 뒤쪽은 말려 들어가 보일 수 있어서 점막이 아닌 속눈썹 윗부분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정말 쉽게 원래 내 속눈썹이 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눈썹 그릴 때 사용했던 브로우 펜슬로 눈 앞머리 언더 점막을 따라 그리다가 점차 속눈썹 뿌리 쪽으로 라인을 옮겨 그려 눈 밑이 아래로 트여 보이게 해줄게요. 엄청 맑은 발색이 올라오는 포렌조 블러셔로 눈 밑 앞볼과 콧등을 연결하듯 물들여줄게요. 수분수분한 제형인데 컬러만 피부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느낌으로 표현되거든요. 모공 브러쉬와 함께 사용해줘도 보송하게 표현되지 않고 촉촉하게 스미드 표현돼서 너무 예뻐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앞턱 아래와 헤어라인 아래 이마에도 붉은기를 살짝 쿵 더해줄게요. 회빛이 강한 쉐이더와 회갈색 브로우 펜슬을 함께 사용해 코의 윤곽이 뚜렷해 보이게 표현해줍니다. 눈썹 아래 코 시작점을 선명하게 잡아주고 콧방울 위쪽과 콧등에 가로로 홈이 파이듯 면을 나눠주면서 콧방울과 콧볼이 살짝 커 보이게 해줄게요. 코 쉐이딩 컬러가 회갈색이라 좀 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브론즈빛 쉐이드 블러셔를 콧등산에 칠해 그을린 느낌으로 표현해주면 컬러감이 더해져 한층 자연스러워 보이죠? 회빛 쉐이더로 광대 라인을 따라 그림자를 주려니 얼굴 전체가 탁해지는 느낌이라 방금 콧등에 칠했던 쉐이드 블러셔를 레이어링 해준 다음 장비를 바꿔봅니다. 이것도 회갈색 베이스이긴 하지만 약간의 붉은기가 있어서 자연스럽거든요. 턱 라인을 따라 샤프해 보이게 깎아줄게요. 턱의 옆폭을 좁게 만들어주기보다 앞턱의 옆면을 좁게 잡아주면서 턱 라인으로 올라가는 각도를 세워주면 둥근 라인에서 약간의 각이 생기면서 얼굴형이 더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좀 더 윤곽에 각을 더해주기 위해 이번엔 쿠션 컬러를 좀 밝게 컬러링해준 다음 눈꼬리 아래 광대 옆면에서 관자놀이를 따라 사선으로 칠하여 밝혀줄게요. 전체적으로 윤곽이 선명해진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훨씬 위로 당겨져 보이죠? 전 윗입술이 살짝 들린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입술선 위쪽에 공간을 두고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면서 탱글해 보이거든요. 아랫입술에도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마스카라를 사용해 윗속너비 길고 선명해 보이도록 발라주고 아래 속눈썹은 트위저에 마스카라 액을 묻혀 속눈썹 몇 가닥씩 그룹을 만들어 집어주어 총총하게 표현해줬어요. 메이크업 시작쯤 발랐던 틴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뭉침 없고 요플레 현상 없는 거 확인하고 104 번트 아이싱 컬러 발라줄게요. 요건 잘 익은 무화과에 메이플 시럽으로 코팅한 느낌의 너무나 오묘하고 독특한 컬러로 뮤티드 코랄 브라운 컬러예요. 이번 틴트의 경우 어플리케이터로 몇 번의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 색이 쌓이기 때문에 농도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답니다. 윗뚜껑을 열면 실리콘 재질의 글레이저 팁이 있는데 이걸로 문질문질해주면 좀 더 투명하게 표현되면서 수분감이 쭉 올라와서 광택으로 인해 더욱 탱글하고 반짝이는 입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메이크업 끝!